고등학교 또 1학년 거랑 원래 내용이 아예 달랐었거든. 근데 지금 조금 순서만 바뀌어가지고 우리 바뀐 건데 도형의 방정식이 원래 1학기 때 다 끝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순서가 하나 바뀐 게 너네들 순열 배웠고 조합 배웠지, 그치?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행렬 배웠었지, 그치? 요게 원래는 다 2학기 내용 룰이 빠져 있었는데 그게 다 1학기로 옮겨지고 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2학기로 좀 바뀐 거야. 근데 요 도형의 방정식은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도형들은 우리 뭐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원, 그리고 여러 가지 도형들의 성질들을 가지고 우리 어떤 그림의 성질들을 우리가 닮음이라는 작동을 가지고 문제 풀었었잖아, 그치? 근데 이 고등학교 때 오는 도형의 방정식은 뭐냐면 이 도형을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정식, 시계 형태로 좀 바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계 형태로 바꿔서 문제 푸는 거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선생님 맨날 얘기하면 너네들이 그림을 좀 많이 봐야지 이 그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이해를 한다 이렇게 맨날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다 식으로 바꿔서 계산만 잘해주면 아무리 어려운 도형이더라도 뭐 닮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랑 어때? 같은 거야. 대신에 그만큼 식이 훨씬 더 복잡해진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직선이라든지 어떤 도형의 각도라든지 그렇죠?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새롭게 하나 정의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 도형 중에서 우리한테 조금 어려웠던 게 원에 대한 것들이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도 원을 따로 방정식을 정의하고 그 도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까지만 하면 도형의 방정식 끝납니다. 그렇죠? 선생님이랑 최대한 방학 때 하려다 보니까 오늘 선생님 목표는 우선 최대한 70페이지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좀 가볼 거거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집합이랑 명제 같은 경우도 선생님 중학교 때 원래 1학년 때 배웠던 과목이거든. 근데 이게 좀 용어가 좀 특이하고 새로운 기호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그동안 배웠던 건 아예 다릅니다. 근데 그냥 어떤 약속들을 좀 정의한다라는 거 보면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 말로 최대한 한 약속들을 좀 정해볼 거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배웠던 함수에 대한 것들이 있지, 그치? 근데 우리가 배운 함수는 사실 다항 함수라고 해서 1차, 2차 이런 거밖에 안 배웠는데 그 함수가 그런 함수 말고도 여러 가지 이름 있는 함수들이 있다는 걸 새롭게 배우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특이한 함수를 되게 많이 배우거든. 그 시작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나면 전체 2학기에 관련된 내용이 다 끝난다고 보면 돼서 사실 2학기 내용은 크게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는 도형의 방정식에 관련된 것들 쭉 한번 풀어볼 건데 그 중에서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거야. 그렇지? 이건 사실 우리 중학교 때도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 어떤 걸 먼저 할 거냐면 그냥 수직선상에 예를 들어 여기 5란 점이 있고 예를 들어 여기 마이너스 3이란 점이 있어. 그렇지? 그럼 우리 당연히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야?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우리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랑 어때? 같겠지? 그럼 이걸 똑같이 그냥 미지수로 정한 것 뿐이야. 우리 당연히 그림상으로 왼쪽에 x1이 있고 오른쪽에 x2가 있으면 요 사이의 거리는 뭐라고 쓸 건데? x2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1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선생님 이걸 이런 그림 하나도 아니고 그냥 a라고 하는 점이 x1이고 b라고 하는 점이 x2다 이 말이야. 그럼 사실 우리 그림이 없으면 둘 중에 어떤 점이 더 큰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럼 우리한테 그 거리를 보통 디스턴스에서 d라고 많이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거리는 만약에 얘가 더 크면 x2 마이너스 x1이 될 수도 있잖아, 그치? 또 하나는 x1 마이너스 x2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거는 x2가 x1보다 더 클 때고 얘는 x1이 x2보다 더 클 때다 이겁니다, 그쵸? 그럼 이런 그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고민 안 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이 그림이 없을 때는 맨날 이렇게 식을 나눠 쓰기가 조금 귀찮다 이겁니다, 그치? 이걸 한 번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전에 이거 5고 마이너스 3이면 우리 이거 뺐을 때 그냥 플러스 8이죠. 반대로 마이너스 3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8이지, 그치? 근데 거리니까 다 그걸 양수로 바꿔주는 기호가 뭘로 우리 배웠었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절대. 그래서 우리 이걸 한 번에 그냥 절대값하고 아무거나 이렇게 빼주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거에 대한 거리를 이렇게 두 개 나눠놨는데 뒤에 거에서 빼도 앞에 거에서 빼도 어차피 절대값을 씌우면 그 거리는 항상 어떻다에 대한 의미인 거야, 그렇지? 그 밑에 거는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그냥 뭘로 정한 뿐이에요. 0 원점으로 정한 뿐이니까 여기가 0이 되면 그냥 이 거리랑 똑같아서 이건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치? 이거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 좀 풀어볼 거고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는 좌표 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다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점이 1,1이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 있는 점이 4, 예를 들어서 여기 5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 두 개 점이 있으면 요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한 방에 대각선은 우리 못 구했지? 어떻게 구했더라? 뭐를 이용을 해서? 타고라스. 그렇지. 그래서 우리 밑변의 제곱이랑 윗변의 제곱은 여기 빗변의 제곱이랑 어떻다? 그러면 여기 길이 일부 쉽게 되면 설계해놨거든? 4. 3. 3. 여기는 4. 그러니까 여기 길이 얼마야? 5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이 그치? 그럼 우리 이 한 방식이 뭐냐면 요 점 A라는 점을 x1, y1이라고 한번 해보고 요 점을 x2, y2라고 해서 우리 숫자를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써보자 이거. 여기까지 맞니?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것도 피타고라스 식을 만들어서 우리 충분히 풀 수가 있겠지 그치? 현이 얼른 오고 시간 조금만 맞춰오세요. 그럼 여기도 이 밑변의 가로의 길이를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 가로의 문자로 바꾼 거 그렇게 할 거면 뭐만 씌워주면 돼? 절대값만 씌워주면 되겠지? 여기 높이인 부분 뭐라고 쓰면 되는 거니? 절대값하고 여기도 y1 마이너스 y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우리 여기 빗변에 대한 거는 이 밑변이랑 여기 있는 높이를 모아고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그럼 우리 여기 피타고라스 식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어차피 제곱을 할 거야 그쵸? 이 두 점 사이의 거리하는 거 우리 잠깐 얘기한 건데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한번 이거하고 다시 설명 좀 해줄게. 여기에 대한 식은 이걸 제곱할 거잖아 그쵸? 그럼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다 플러스로 바뀌는 거랑 어때? 같죠? 그래서 그냥 우리 x1 마이너스 x2를 절대값 마시고 괄호로 써도 없겠지 그치? 더하기 여기 높이는 y1 마이너스 y2로 해서 이걸 제곱하는 거랑 똑같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다 누구만 씌우면 루트만 씌우면 여기 있는 빗변에 대한 식을 쓴 거랑 어떻다? 같다입니다 그쵸? 우리 요거까지 중학교 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요렇게 대각선에 관련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찾으려면 피타고라스로 밑변 높이를 해가지고 여기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랑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공식처럼 해보자 이겁니다 그쵸? 이것도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밑에 거는 그 중에서 또 마찬가지 점 하나랑 어떤 점이랑 우리 한 거야? 원점이니까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점들이 다 0, 0인 거랑 똑같아서 그냥 이 점을 제곱해서 더한 식인 거랑 같다겠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현우이도 위에 건 어렵지 않아 그냥 이거 우리 길이를 절대값을 이용해서 한 방에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보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개념도 여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쭉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숫자로 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 할 때 여기 길이가 4고 여기가 2면 여기 대각선의 길이 한번 바로 그냥 식으로 써볼까? 몇 더하기 몇이라고 쓰면 돼? 16 더하기 4 그러니까 루트 얼마? 20 근데 우리 이렇게 안 쓰지? 2루트로 쓰면 된다 이런 거고요. 요건 아까 전에도 길이 되게 쉽게 해놓은 거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니까 여기 대각선 길이는 얼마다? 5.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은 그냥 우리 그 정수 비율을 쓰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렇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하나씩 되어 있는 건데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별표 하나 써봅시다. 이제 앞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이런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좀 나올 거거든. 그래서 별표 하나 표시 좀 해두세요. 이 자취의 방정식이란 게 이제부터 뭐냐면 어떤 그림에 그냥 조건만 나타냈을 거야, 그렇지? 근데 그 조건에 따라서 그려지는 점들의 모임이 방정식으로 나타난다는 거랑 똑같거든. 요거 문제를 보면 조금 더 쉬워. 잘 봐봐. 두 점 A라는 점, B라는 점이 1,0이랑 0,1에 있대. 그럼 여기 하나가 1,0인 거고 여기 하나가 0,1로 해서 여기 A, 여기 B라고 하는 점이 있다 이거지, 그렇지? 그런 상태에서 우리한테 P라고 하는 아무런 모르는 점에 관련해서 그 PA의 길이랑 PB의 길이가 서로 어떻대? 같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치? 우리한테 제일 쉬운 거는 얘네들을 선생님 만약에 얘를 연결했다고 치면 그 점 가운데 P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는 거랑 어때? 같겠지? 근데 P라고 하는 점 요 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조금 더 위에 있는데 특이하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떨 수가 있어? 같을 수가 있겠지, 그치?
또 어떤 다른 멀리 있는 점도 있는데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도 어떨 수가 있어? 같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P라는 점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점들을 한번 쭉 다 찍어보니까 특이하게 어떤 방정식이 분명히 나올 거다 이거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모르는 점을 그냥 x랑 y라는 걸로 식을 한번 만들어 보기만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 써져 있는 이 조건에 대한 거를 방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 만들어 볼까? 여기 p라고 하는 이 점을 전체적으로 다 우리 그냥 x, y로 할 거고 여기 a는 1, 0 여기 있는 b는 얼마? 0,1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렇지? 그럼 우리 PA라는 성분의 길이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까? PA 점과 점 사이 거리식으로 이 두 점의 거리 1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x의 절대값 안 써도 됩니다. 그치? 뭘 해야 돼? 제곱 제곱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0 마이너스 x 그렇지. 그럼 그냥 그건 y의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겠지? 그걸 뭐까지 씌워줘야 돼? 루트까지 씌워준 게 p의 길이죠. 그렇죠? PB는 현웅이가 한번 해볼까? B 0,1입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x 그렇지. 0 빼기 x나 0, x 빼기 0이나 어차피 x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1 마이너스 그렇지 1 마이너스 y의 제곱. 한 다음에 여기다 또 뭐를 씌워줘야 돼? 루트를 씌워준 게 요 길이 요 길이가 서로 항상 어때야 된다. 같다라는 거겠지, 그치? 그럼 우리 이걸 두 개씩을 쓰면 둘 다 루트하고 1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루트하고 똑같이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y의 제곱이랑 어때?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차피 우리 양쪽에 똑같이 루트가 있으니까 이 루트를 계산하기 편한 거는 양변을 다 뭐 해주는 게 제일 편해?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거 전개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거 전개 한번 부르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쓰는 게 좀 더 편하지? 그리고 뒤에는 y제곱이죠? 오른쪽 식도 어떻게 돼? 한번 불러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 사라지는 식이 너무 많다 이거야. 1까지 다시 봐야 되겠죠? 그럼 남는 게 결국에 뭐밖에 없냐면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약분이 되니까 x는 y라고 하는 식이 딱 하나 남는 거랑 어때? 근데 이거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함수식이죠. 결국에는 y는 x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랑 어떻다. 그치? 그래서 얘는 무슨 얘기냐면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이렇게 생긴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여기 있는 두 점이랑 서로 어떻다? 같은 거리에 있는 식이다라고 찾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조건을 식으로 나타내면 그게 새로운 함수식으로 지금은 직선이 됐지만 나중엔 어떤 원에 대한 식이 될 때도 있고 그렇죠? 특이한 조건의 식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겠지. 그럴 때 모르는 미지수를 그냥 x, y라고 하는 새로운 식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올 겁니다. 이해가 됐죠? 이런 문제들이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 얼른 한번 문제만 풀어봅시다. 여기 연습하는 건 위에 있는 건 최대한 빨리 쭉 한번 풀어주고 똑같이 밑에 있는 거 연습할 시간 좀 볼게. 이거 그냥 바로 갑시다. 두 점 사이의 거리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되니까 바로 얼마냐? 11. 여기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되겠죠, 그렇죠? 얼마나 그냥 6 이렇게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럴 때 특이하게 이제 이렇게 미지수가 나와 있는 걸 한번 좀 해보면 이런 거겠지? 여기 보니까 A, B, Q가 수직선이 하나의 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A, B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길이가 얼마가 나온대? 2가 나온대, 그렇지? 그럼 우리는 P를 1보다 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 나눠 생각해도 되는 거겠지? 아니면 그냥 우리 귀찮으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1 마이너스 Q의 절대값이 2인 거랑 같다 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한테 뭐 1 마이너스 Q를 쓰는 방법을 이미 우리 배웠었는데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풀마 2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이, 그치? 그럼 우리 이게 만약에 플러스 2라고 하면 그때 Q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러면 Q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되고 사실 이건 너무 쉬우니까 A라는 점이 1에 있으면 두 칸 오른쪽이면 3, 그렇죠? 두 칸 왼쪽이면 마이너스를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렇지? 그럼 이 BC는 한번 그렇게 구해볼까? 이번에 B랑 C에 대한 건데 B에 대한 값이 우리 두 가지인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 Q가 나오는 값이 되게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거에 대한 조건을 조금 정해내봐. Q랑 어떤 거, P에 관련해서는 무조건 Q가 P보다 어떻다? 크다는 거지, 그치? 그럼 P는 무조건 이것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 있는 템 이거 거꾸로 썼네, 미안. P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가 P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C라고 하는 점이 B보다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되게 쉬워지죠? 우리 Q에 대한 값도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1일 때는 그 값이 얼마여야 돼? 왼쪽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적한 가면 되니까 얼마? 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3일 때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3일 8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값을 찾고 싶은 거야? P, Q를 곱한 값을 찾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럼 각각의 쌍이 네 가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인 거고 4인 거고 3일 때는 얼마니까 8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곱만 찾으면 되겠죠, 그쵸? 얘네 둘이 곱한 값은 얼마고 마이너스하고 얘네 둘이 곱한 값은 24인데 여기 조건이 하나 또 있네? 그러니까 P에 대한 값도 0보다 반드시 어때야 된대? 그래서 여기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될 수 있는 값은 83 얼마밖에 없다? 24밖에 없다. 이런 조건들만 우리 꼼꼼하게 읽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넘겨봅시다. 여기도 이제 좌표 평면상의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세요, 그렇지? 그럼 우리 얼른 요거 가로 길이부터 한번 구해줍시다. x 값의 차이 얼마라고 쓰는데? 루트 x 값의 차. x 값의 차. 쌤 그림 그려야 되나 이거? 11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y 값의 차니까 여기에도 그치? 빼면 어떻게 돼? 2의 제곱이죠? 그럼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11의 제곱은 얼마니? 그리고 2의 제곱은 얼마야? 4. 그러니까 더하니까 125로 나오는 거랑 어때? 같다. 그래서 우리 5루트 5라는 값이랑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요거 밑에 거까지만 쌤 잠깐만 저 확인만 해볼게. 얘는 하나가 원점이니까 훨씬 더 쉽죠, 그쵸? 뺄 게 그냥 없습니다. 루트하고 뒤에 거에 대한 숫자들만 제곱해주면 되겠지? 제곱한 거 불러봅시다. 더하기 하니까 루트 53이어서 더 이상 정리될 게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렇지? 항상 루트 값은 저렇게 한번 확인까지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미지수가 들어있는 식에서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가 나오는데? 2루트 5가 나온다 이거지, 그렇지? 그럼 보세요. 이제 웬만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 할 때는 어차피 다 루트를 씌워서 우리 어떤 루트 값이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이미 루트 값으로 거리가 나와 있거든? 그럼 우린 양변을 조금 계산하기 쉽게 하려면 이 왼쪽에 있는 식에 대한 값이랑 오른쪽에 답으로 나온 값을 이미 뭐하고 풀면 훨씬 더 쉬워?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서 풀면 훨씬 더 쉽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왼쪽에 있는 A, B 사이의 거리 이제 이렇게 쓸 거라고. A 빼기 2의 제곱, 그쵸? 루트 안 씌우고 여기도 3 빼기 1의 제곱이니까 얼마? 2의 제곱 이렇게 바로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건 오른쪽의 길이에서 이걸 길이 제곱하니까 얼마로 써주면 돼? 20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이거 그냥 방정식해서 요거 전개한 거 바로 한번 불러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4a 그리고 플러스 4지? 여기도 4죠? 둘이 더하니까 얼마야? 근데 20까지 한 번에 넘겨봅시다.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요거 인수분해 또 바로 가능하지? 몇몇으로 인수분해가 돼? a 마이너스 6이랑 a 플러스 2가 돼서 우리 a에 대한 값이 몇 개가 생길 수 있다? 2개. 6이랑 마이너스 2가 생긴다. 그래서 그걸 다 써주세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 이제 슬슬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우리한테 이런 값이 나와 있는 건데 얘가 이제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돼. 잘 봐봐. 이렇게 세 개 점이 있습니다. 그치? 근데 두 개의 점은 이미 2랑 5로 딱 결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그런 상태에서 이 AC라는 길이랑 BC의 길을 합쳤을 때 얼마가 되는 값을 찾아주세요. 야?
15. 그렇지. 그럼 얘는 한번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보면 훨씬 더 쉽거든? 그 다음 우리 그림 안 그리고 푸는 것까지 한번 가볼게. A라고 하는 어떤 점은 무조건 2고요. B라고 하는 어떤 점은 예를 들어 5다 이거야. 그렇지? 그럼 X에 대한 점은 지금 위치가 어딘지 모르잖아. 맞니?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구간이 3개인 거야. A라는 점보다 어디에 있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두 점 사이에 있을 수도 있겠지? 또 하나는 B라는 점보다 어떨 수도 있어? 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봐. 그 모르는 C라고 하는 점까지의 AC랑 BC의 길이 합입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X라고 하는 점이 여기에 존재할 수가 있을까? 여기 점에 X라고 이렇게? 그럼 AC가 이거잖아. BC가 이거잖아. 둘이 아무리 더해봤자 C가 어디 있더라도 그 둘의 합은 몇 밖에 안 돼? 7? 너무 큰데? 3밖에 안 됩니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어떤 경우더라도 C는 이 사이에는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라는 걸 우리 찾아줍니다. 그렇지? 그럼 만약에 C가 여기 왼쪽에 있을 수는 있겠네? 그땐 여기 AC라는 길이랑 여기는 BC라는 길이의 합이 그래도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지니까 그렇지? 혹은 또 C라는 점이 어디에 위치할 수도 있는 거야? 여기 오른쪽에 위치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생각해봐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 가운데는 절대로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첫 번째, 그렇죠? 그럼 우리 그때 식을 똑같이 요거를 미지수 그냥 얼마로 놓고 지금 문제처럼 x라고 해놓고 한번 풀어보자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첫 번째 있는 거는 c가 분명히 a보다 작다라고 했지, 그렇지? 그럼 이거 절대값 없이 한번 그냥 식을 써봅시다. 어떻게 식을 쓰면 그렇지. 2-x가 길이가 될 거고, 그렇죠? 더하기 여기 이제 BC의 길이는 뭐라고 써주면 돼? 5-x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둘의 더한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15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둘이 이제 식을 한번 풀어볼까? 어떻게 돼? 몇 마이너스 몇 x? 25 하니까 7 마이너스 2x가 15가 돼야 되는 거랑 어떠니? 같죠? 그래서 우리가 넘겨서 풀어보면 여기가 2x 여기 넘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나오지? 그래서 진짜 우리 생각대로 x값은 이때는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쌤 C가 여기 오른쪽에 있을 수 있다고 그랬지? 그때는 길이가 어떻게 돼? 모양만 좀 바뀌죠? 어떻게 되면 돼? x 마이너스 더하기 여기는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그럴 때 값이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 이 얘기인 거지, 그렇지? 그럼 우리 이때는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2x 빼기 7이 넘어가니까 22 이렇게 되겠지? 그럼 x값은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 이렇게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사실 숫자 나올 때 기본인데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풀고 싶어, 그렇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범위를 처음부터 좀 나눠놓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x값이 얼마보다 작을 때? 2보다 작을 때, 그렇죠? 두 번째는 x가 어디 사이일 때? 2에서 얼마 사이일 때? 5 사이일 때, 그렇죠? 마지막은 x값이 얼마보다 클 때? 5보다 클 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 항상 마지막에 는 부분, 큰 쪽에다가만 는을 붙여주면 우리 모든 값이 빠지지 않고 다 연결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식을 써주면 문제 푸는 거랑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이런 개념으로 항상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 기억만 해주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쭉 있는 거랑 똑같고요. 뒤에 있는 것도 우리 조금만 한번 더 가봅시다. 여기도 이제 보니까 좌표평면의 이제 세 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 똑같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얘는 어차피 루트가 씌워주고 하니까 이거 이제 무조건은 제곱을 해서 처음부터 루트를 없애서 푸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렇죠? 요거 이제 제곱까지 한번 가볼게. AC에 대한 식 한번 바로 얘기 한번 해볼까? 식으로 AC 플러스 1로 바뀌지. 그렇지. 빼기니까 제곱 더하기 그렇지. 1의 제곱이라고 그럼 써주면 되겠지, 그치? 는 BC에 대한 식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A-2의 제곱 그러니까 얼마가 돼? 2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냥 요것만 전개해서 풀면 A 값이 1차로 풀립니다. 왜냐면 여기도 제곱이고 여기도 제곱이라서 똑같은 거 지어주는 거 보이니? 그래서 무조건 A가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푸는 거니까 이건 안 해줘도 괜찮겠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 한번 봅시다. 봤더니 이런 두 점에 대해서 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데 조건을 하나 걸어준 거예요.
어디 위에 있는 점 P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지. 지금 훨씬 더 쉬워진 것이 그치? X축에 있는 점 P라는 건 어떤 값이 항상 일정한? 모든 X축에 있는 값들은 어떤 값이 다 0이야? Y 값이 다 0이겠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A, 0이라고 해서 요거 하나만 미지수를 잡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 요걸로 우리 두 개의 점이랑 같은 한마디로 P, A는 P, B랑 같은 식을 찾을 거니까 어차피 루트 씌워서 양변을 제곱한 거랑 똑같겠죠? 요것도 이제 식만 한번 만들어 봅시다. P, A. P를 우리 A, 0으로 잡은 거야. 식. A-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4. 그냥 이렇게 바로 써도 되겠죠, 이제는? 그 다음 PB 6의 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9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전개하면 아까랑 똑같은 식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그런데 이제 조금 특이하게 뭐냐면 두 점에서 또 같은 거리인데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면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되겠지? 그럼 얘도 미지수를 딱 하나로만 쓰는 게 우리 목표거든? 그래서 X의 좌표를 선생님이 A라고 한번 쓰고 싶은데 여기 Q라고 하는 점. 그럼 여기 B라고 하는 건 또 새롭게 문자를 써야 될까? 아니죠. 우리 어차피 이 직선이 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 X에다가 누구를 대입한 게 항상 Y좌표인 거야? A를 대입한 게 Y좌표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몇 더하기 몇이라고 써주면 간단해? A 더하기 2라고 하는 점으로 써주는 거랑 간단하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앞으로 함수식은 웬만한 문자 하나로 써서 우리 Y좌표도 그 식에다 대입해서 항상 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요 점이랑 또 여기 A, B랑 관련된 식 얼른 한번 불러봅시다. 똑같이. A-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그냥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바로 보이죠? 는 하고 그렇지. A-6의 제곱이고 뒤에는 A-1인가? 그렇지. 3을 빼니까 A-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이, 그치? 그럼 얘도 처음부터 똑같은 거는 지우고 요거 전개하면 또 A제곱 지워질 거 보이지, 그치? 그래서 그냥 1차식으로 풀린 거랑 어떻다? 같다. 이렇게 우리 읽어주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 이제 유형별로 쭉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특이하게는 이제 뭐냐면 드디어 도형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지. 뭐냐면 이렇게 세 점을 가지고 있는 이 삼각형은 도대체 어떤 삼각형인지를 좀 찾아주세요. 그렇지? 먼저 그림을 좀 그려서 특징이 있는 것 좀 봐줘야 돼. 그렇죠? 저희 그림을 그려보니까 몇 컴마 몇이야? 첫 번째는 1,3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몇 컴마 몇이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죠? 요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점을 찍었는데 어떤 하나의 X좌표나 Y좌표가 똑같으면 선생님 그건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려고 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는 점은 있어 없어? 없죠? 우리 이 좌표 평면상에 땅은 없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배운 거는 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전부 다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지? 그럼 우리 적어도 세 변의 길이를 아니까 그걸로 이등변인지도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정삼각형인지 찾을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제곱을 비교해보면 이게 예각인지 둔각인지 직각인지도 확인해볼 수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귀찮은 문제라고만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한번 찾아봅시다. AB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부터 한번 찾아보자. AB 여기다 써놓게. 1,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C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입니다. AB 선분 길이 식으로 바로 한번 써봅시다. 2의 제곱이라고 하겠지? 그리고 6의 제곱 여기다 뭐까지? 루트까지 씌워놓은 거랑 똑같죠? 이거 문제 어차피 풀어야 되니까 이거 숫자까지 다 찾아봅시다. 여기 얼마니? 더하기 36이니까 루트 40이랑 똑같지? 뭐 정리하면 2루트 10까지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 AC의 길이도 한번 찾아봅시다. AC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루트 32가 나오지? 그럼 몇 루트 몇이야?
4 루트 2까지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 우리 이제 A, B 찾았으니까 B, C만 찾으면 되는 거지? B, C 길이도 한번 찾아봅시다.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루트 얼마가 나와? 8. 그래서 얘는 2 루트 2로 나오는 거랑 어떻다. 해보니까 우리 특이하게도 모든 점의 길이를 보면 같은 길이는 하나도 없어. 그렇지? 그럼 이등변도 정삼각형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보니까 좀 특이한 숫자들이 생 눈에 보이거든요. 어떻게 숫자가 보이냐면 요 두 개를 더한 값이 여기 있는 40이란 값이랑 어때? 같은 거지? 그럼 이건 무슨 삼각형? 그렇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기에 직각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서로 직각으로 되는 거랑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쓰는 것도 우리 몇 번 연습해봤습니다. 인수분해. 어디가 빗변인이라고 써요. 그것만 조심해 주겠지? 마지막에. 그렇지. A, B가 빗변인, 우리 직각삼각형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혹은 뭐라고 써주면 돼? 각도 C가 몇 도짜리인 90도인 직각삼각형 이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이런 문제랑 똑같아. 그 뒤에 있는 것도 한번 봅시다. 이제 점점 조금씩 복잡해지는 거야. 봤더니 두 실수의 루트에 관련된 값에 무슨 값을 찾아달래 갑자기? 최소값을 찾아달래. 그렇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긴 루트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 지금까지 배운 적 있니? 없습니다. 이걸 너네들이 양변을 제곱한다고 해서 어떤 그 값을 찾을 수도 없어.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굉장히 뭔가 비슷하다고 읽어야 되거든. 우리 이걸 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안 될까? 식을 방식. 쌤 눈엔 이것도 의미가 있는 식이고 이것도 의미가 있는 식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했던 거. 루트가 들어있고 제곱이 들어있잖아. 뭐랑 뭐의 거리를 봐야 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봐야 되겠지? 이 두 개가 다? 그럼 이건 어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읽혀야 되지 우리한테는? A, B라고 하는 점이랑 또 하나 그렇죠. 3,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두 점 사이 거리인 거야. 그렇죠? 이렇게 보여야 돼. 오른쪽에 있는 식은 A, B라고 하는 점이랑 마이너스 3, 0이라고 하는 점으로 보이는 거지. 그치? 그럼 봐봐. 우리한테 무슨 그림이냐면 두 개의 점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3,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점으로 또 하나는 마이너스 3, 0이라고 하는 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똑같이. 그렇죠? 근데 어떤 A, B는 어디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이렇게 세 점으로 우리 최소값을 찾는 거야. 그렇지? 그럼 지금 그림이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더해야 되는 거랑 어때? 맞죠? 그럼 당연히 P가 점점 이거 모르는 거 P라고 하면 이 점이 점점 내려와야지만 그 길이가 점점 짧아진 거랑 어때? 그럼 가장 짧을 때는 이 P가 어디 위에 있으면 가장 짧을까? 난 고민해주면 끝인 거야. 점점 내려가면 점점 짧아져. 그렇지? 그렇다고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도 짧아지니? 언제까지 내려가야지 가장 짧은 걸까? 이 두 개의 점이 그렇지. 일자가 되는 이 성분을 지나는 점 위에만 존재하면 무조건 얘는 가장 짧다는 거야. 그렇지? 그때 P는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게 어차피 그 둘 길이의 합이잖아. 그럼 사실 얘는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이 문제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3, 0이랑 여기 있는 3, 마이너스 2의 요 길이만 재면 그냥 그 위에 어딘가 P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되겠죠? 그렇죠? 지원이도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 그냥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으로 정답 찾으면 그냥 끝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읽혀야 돼. 특이하게 루트 안에 제곱의 식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조금 특이한 문제는 여기 완전 제곱식을 풀어서 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꼭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지만 두 점 사이 거리를 읽힌다라고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여기 우리 조금만 더 봅시다. 얘는 봤더니 이 두 점이랑 또 어디 위에 있는 점이래? X축에 있는 점이면 우리 이거 아까처럼 쓸 수가 있겠지, 그치? 미지수 하나만 써서 몇 컴마 몇이라고 쓰면 돼?
A, 0인 거랑 어때?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봐봐. 아까 전에도 똑같이 우리 그거에 대한 길이가 써져 있는데 지금 요거 위에 있는 문제 9번 문제 풀 때는 루트가 있으니까 너네들이 이걸 절대로 풀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그림으로 생각을 해서 이 두 점 사이 거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이거거든. 얘는 특이하게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자체를 모해서 더한 거야. 그럼 여기서 루트라는 식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푸는 게 아니야. 그냥 순수하게 식으로 2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저기 써져 있는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을 한번 식으로 써볼게. PA에 대한 식 한번 써봅시다. 그렇지.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은 이니까 9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PB의 길이의 제곱은 그렇지. A-7의 제곱이고 또 6의 제곱 36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전개하면 A제곱이 사라지지 않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한번 전개 한번 해볼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더하기 9니까 여기 10까지 그냥 써놓을게.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49에다가 37까지 더해야 되지? 더하면 85 나오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 2A 제곱 마이너스 12A하고 플러스 95라는 식으로 나온 거랑 어때? 맞죠? 이거 우리한테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지? 근데 그 2차 방정식의 무슨 값을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더라? 2차 방정식 때문에 2차 함수로도 구했거든. 그거에 대한 최소값. 추계 방정식 혹은 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면 그 값이 항상 제일 밑에 있는 값이다 이거야. 그치? 그럼 우린 요 두 개를 가지고 무슨 식만 만들어주면 돼? 완전 제곱식만 만들어주는 연습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거 한 번에 연습 많이 했었지? 2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6a죠? 그럼 그냥 바로 몇의 제곱인 거야? a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바로 보여야지. 그치? 그럼 선생님이 이거 하느라고 여기 안에서 얼마를 내 맘대로 더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18만 뒤에서 어떻게 주면 되는 거니?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뒤에 있는 값이 한마디로 최소값이랑 똑같아. 요것만 계산해주면 그 값이 얼마나 나오니? 73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a가 3일 때 73이란 값이 최소값입니다. 라고 읽어주면 그렇죠? 이 문제가 첫 번째 거야.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요렇게 생긴 식에서 그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의 좌표를 찾는 거랑 똑같지? 아까보다 하나 더 어려워진 겁니다. 얘는 이 지수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a 값만 찾으면 되는데 이번엔 그게 p라고 하는 점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미지수가 몇 개가 생긴 거야? 두 개가 생긴 거랑 똑같이 그렇죠? 저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연습으로 PA의 제곱에 대한 식 한번 불러보세요.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은이란다. 미안. 더하기죠.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4의 제곱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 완전 제곱식이 두 종류가 생기는 거야. A 하나, B 하나, 그치? 얘네 둘이 정리한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거부터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이지? A끼리 합친 거 불러봅시다. 우리 상수는 뺄게. 맨 마지막에만 쓸 거야, 그쵸? A 제곱이랑 A만 합치면 어떻게 돼? 2A 제곱 마이너스 12A 하고 우리 바로 B로 넘어갑시다. B 제곱 두 개 합치면 2B 제곱 마이너스 12B 그리고 이제 상수는 싹 다 더할 거거든. 1, 4 더하니까 5지? 25까지 더하면 딱 30이네? 거기다 16 더하니까 얼마야? 46으로 이렇게 써주고 이제 우리는 요 두 친구끼리만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끝인 겁니다. 요거 두 개 만들어 봅시다. 2하고 몇의 제곱인지 한 번에 가도 되겠지?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얘도 똑같네? 그냥 바로 2하고 B-3으로 바로 써도 되겠지? 그럼 이거 하나라고 이 안에서 얼마를 맘대로 더한 거야?
그렇지. 여기서 18, 여기서 18이니까 36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36을 여기서 어떻게 해주기만 하면 돼? 빼주기만 하면 여기가 얼마가 나와? 10 나오나? 그렇지. 그래서 우리 A가 얼마고 B가 얼마야? B가 3일 때 최소값이 얼마다? 12. 이렇게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엔 좌표를 찾아주세요니까 3,3 이렇게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식으로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 딱 우리 두 문제만 한번 더 가봅시다. 이제 우리 증명을 한번 해보는 건데 우리 요거 중선 정명은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좀 기억해 봅시다. 특이하게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우리 뭐냐면 왼쪽에 있는 AB의 제곱 오른쪽에 있는 AC의 제곱을 하면 특이하게도 여기 있는 가운데 AM의 제곱이랑 요 둘 중에 어디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요 길이를 제곱한 값이 항상 그걸 2배 하면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성질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 이거를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증명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렇지? 이거 중학교 단계에서는 아무리 그림으로 놓고 합동이나 뭐 어떤 길이 값을 가지고 그림으로 풀어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좌표 평면상에 생각하면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놓을 거냐면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잘 봐봐. 얘네 둘의 길이가 항상 어떤 거야? 같은 중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M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수직선의 가운데 있는 원점으로 좀 생각을 해놓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렇지? 그럼 우리 B랑 C를 미지수 딱 하나만 가지고 되게 쉽게 쓸 수 있다 이거. 여기 있는 C라고 하는 점을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간지 모르니까 그냥 A, 0이라고 잡아도 되는데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점을 되게 쉽게 쓸 수가 있겠지? 몇 콤마 몇이야? 길이가 똑같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A, 0 잡아보자 이거. 그렇지? 대신에 이 요점 A라는 점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미지수를 준다 모르니까 B, C라고 잡아도 되는데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 요 세 개의 점을 가지고 여기 M에 있는 중점까지 해서 요 식을 쓰는 게 되게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봅시다. 여기 있는 AB 길이의 제곱, 요 길이의 제곱 이제 식 만들어 볼까? AB 길이의 제곱. 그렇지. 그래서 그냥 A 플러스 B로 바꿀게. 순서 괜찮죠?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되는 거지. 더하기 AC의 제곱도 이제 식 만들어 봅시다. 그렇지. A-B의 제곱 또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된 거지. 이거는 특이하게도 2배 한 거랑 똑같다 이거야. 어떤 길이? AM의 길이의 제곱이지. AM은 0,0이니까 엄청 쉬워. 그냥 몇 제곱 더하기 몇 제곱.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랑 어때? 같죠? 그리고 BM이나 MC나 셈 길이가 똑같다고 그랬어. 그 길이는 둘 다 얼마야? A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다가 A 제곱을 하나 더한 거랑 어떨까? 이 얘기인 거지, 그렇지? 오른쪽은 너무 쉬우니까 정리할 게 없어서 이것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렇죠? 이 좌변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 좌변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볼까? 좌변. 그렇지. B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쭉 불러야지. 플러스 A제곱 여기 나와버려서 여기 플러스 2AB 마이너스 2AB 지어지는 거고요. 그럼 A제곱이 몇 개? B제곱도 몇 개? C제곱도 몇 개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이랑 역시 어떻다 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되게 어려웠던 도형의 증명들도 어디로만 옮기면 좌표 평면을 우리가 최대한 쉽게 옮기면 증명하는 게 이제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알겠지? 문제마다 이게 맨날 다릅니다. 근데 그럴 때도 하나씩 직접 한번 증명을 해주면 돼.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들도 설명만 해주면 특이하게도 이렇게도 식이 성립한대. 그치?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그렇죠? 여기 뭐라고 했냐면 BD의 길이가 2배가 되는 게 DC라고 얘기했지?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A면 여기는 2배니까 몇 A라고 쓰면 되는 거야? 2A, 이런 거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모르는 걸 해서 우리 식 쓰면 끝인 거고, 그렇지? 이런 것들도 우리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 있는 게 둘 다 축으로 해서 보통은 이런 거 하나만 우리 원점으로 잡고 나머지 여기 길이 BC랑 AC의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렇지? 여기 기울어진 정도에 대한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랑 똑같으니까 올라간 값이 여기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풀면 요것도 증명할 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요것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마지막 우리 여기까지 연습 좀 하고 조금 더 문제 푸는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여기도 보니까 이 두 점에 관련해서 이 두 개를 만족하는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갑자기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이게 아까 풀었던 뭐의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야? 자취의 방정식인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그냥 모르는 P를 보통 우리 A, B로 놨었는데 요거 그냥 쉽게 푸는 방법이 이 P 자체를 몇 컴마 몇으로 X, Y라고 해놓고 한 방에 풀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번 식을 똑같이 만들어 볼까? P에 있는 PB니까 우리 똑같이 길이어서 이거 양변을 제곱해 주는 거랑 어떠니? 같겠죠? 불러봅시다. 똑같아. 식이 계속. 배운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의 제곱 그렇죠. Y 플러스 3의 제곱은 그렇지. Y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제곱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는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25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다행인 건 여기 보이니 제곱들이 지금 우리가 풀 수가 없어서 다 지워지고요. 여기 플러스 플러스 지워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이것만 이제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하나씩을 쭉 다 왼쪽으로 밀어서 정리할 겁니다. 그렇지? 근데 웬만하면 x가 플러스인 게 좋으니까 선생님은 오른쪽으로 다 이항을 시킬 거거든? 그럼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니까 몇 x야? 8x 그리고 얘도 오른쪽으로 이항하니까 몇 i야? 마이너스 16y 그리고 상수도 여기 9만 넘어가면 되니까 얼마나 나오니?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이 그치? 근데 참 쉽게도 다 8의 배수네? 그럼 이거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랑 어떻다. 근데 이걸 만약에 그림을 좀 제대로 그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만 바꾸면 되는 거야? 2y는 x 더하기지? 그럼 이거 y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니? 2분의 1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방정식이랑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두 개도 좀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둘 다 똑같은 직선이긴 하거든? 근데 너네가 이걸 보면 그림을 그리기가 쉬워 어려워? 이걸 보고 그림을 바로 그릴 수 있니? 어렵지 그치? 이걸 보면 그림을 그리기가 굉장히 어때? 쉬워. 미안. 우리 보자마자 y절편 나오고 기울기 나오는 건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나중에는 이것도 이름을 좀 정할 건데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 둘 다 똑같은데 위에 거는 식으로 풀기 되게 좋은 방정식인 거고 밑에 거는 그림을 그리기 되게 쉬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표준형, 일반형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붙일 거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알겠지? 지금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여기 뒤에 똑같이 우리 원래 개념 원리 풀던 것처럼 여기 단원 마무리하는 것도 쭉 있거든요. 요건 선생님 또 숙제로 낼 거니까 여기 앞까지 선생님 지금 필수 유형 문제 푼 것들 밑에 조금씩만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한 20분 정도 시간 좀 줄게. 여기 성분의 내분점이란 건 뭐냐면 어떤 두 개의 점을 이은 성분을 안에서 나눈 점인 거예요. 그렇지? 이거 수직선을 한번 쉽게 한번 해볼까? 우리 이거 초등학생 때도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예를 들어 여기를 한번 5라고 한번 해보자. 그렇지? 근데 이거를 안쪽에서 선생님 예를 들어서 2대 3으로 나눈 점의 좌표를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 우리 모르는 어떤 점이 있겠지? x라고 하는 점. 그렇죠? 그럴 때 이 길이가 몇 대 몇이어야 된다고? 2대 3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요거 x값 어떻게 찾을까? 1번 응? 요 길이가 2가 아니라 이 길이를 몇 대 몇으로 나눈 거야? 대서 그럼 요 길이를 실제 길이를 찾아야 되겠지? 4 4가 왜 나왔어? 5에서 1을 뺀 거죠? 이 순서대로 가려고 그래. 그 다음에 4 곱하기 그렇지. 5개 중에 몇 개니까? 2개니까 5분의 2. 그리고 나서 뭐만 해주면 돼? 지금 지원이가 찾은 건 요 길이만 찾은 거야. 1 그렇지. 여기다 1을 더하면 그게 여기 있는 x라는 좌표인 거랑 어때? 같아. 현웅이도 이해가 돼? 1을 더 있어. 여기 좌표보다 오른쪽으로 더 가야 돼. 여기 길이가 얼마인지 이제 찾았잖아.
그 길이보다 1을 더해야지 여기 숫자 값이 나오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근데 우리 이거를 그럼 공식으로 한번 똑같은 방법을 만들어 보자 이거야, 그렇죠? 여기 둘의 좌표도 몰라. 여기 둘의 비율도 이제 우리한테 미지수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 근데 똑같은 순서대로 갈 거야.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점의 값이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이걸 우리는 m 대 n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 좀 나눌 거야, 그렇지? 그럼 순서가 똑같겠지? 여기 길이가 어떻게 돼? 첫 번째. 방금 지연이가 그대로 해. 여기 m 대 n이야. 그렇죠? 그렇지. 길이를 먼저 볼 거야. b에서 a를 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 그렇지. 아까 전에 2대 3이어서 둘이 더했죠? m 더하기 m분의 얼마? m을 이렇게 곱한 거지? 그럼 여기 길이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누굴 더해야 돼? a를 더한 거야. 요게 여기 있는 x라는 좌표의 값인 거랑 맞다. 근데 지금 너무 좀 식이 이상하잖아, 그렇지? 이거 깔끔하게 한번 분수로 통분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m 더하기 n 통분해도 되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 곱하고 여기 곱하면 어떻게 돼? bm-am이죠? 얘는 통분하니까 플러스 a하고 m 더하기 n으로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겠지? 그럼 다시 한번 써보니까 m 더하기 n분의 bm-am 플러스 am 플러스 an 이렇게 된 거랑 같은데? 맞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am 똑같아서 지워지네? 그럼 이게 깔끔하게 어떻게 되냐면 m 더하기 m분의 bm 플러스 an이라고 되는 식이랑 어떤다? 같다 이거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 여기 있는 공식으로 좀 똑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지? 여기 우리 좀 보기 좋게 하려고 그냥 x 빼고 b랑 a라고 했는데 요것도 이제 맞춰봅시다. 우리 항상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비율을 먼저 쓰고 여기다 x1, 여기다 x2 이렇게 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도 뒤에 있는 셈 b를 뭘로 바꾼 거야? x2로 바꾸고 여기 있는 걸 x1으로 이렇게 한 거랑 어때? 같겠죠? 그래서 이거 공식 가장 쉽게 외우는 방식이 뭐냐면 여기 있는 분모는 그냥 비율 두 개를 뭐 하면 돼?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곱해지는 게 어떻게 곱해지는 거냐면 이렇게 곱해지는 거야.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비율이랑 뒤에 있는 좌표랑 곱해진 거야. 그렇지? 이 뒤에 있는 비율이랑 어디 있는 좌표? 앞에 있는 좌표랑 곱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mx2 더하기 mx1에 대한 값을 둘이 또 구한다? 더한다. 우리 요게 우리 무슨 점을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아? 내분점 안에서 우리 나뉘어진 내분점을 찾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수행 때는 한꺼번에 내분이랑 외분을 같이 배웠거든? 근데 특이하게도 이번 또 교육과정부터 또 뺐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교육과정 외라고 해서 선분에 무슨 점이 나와 있어? 외분점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 한꺼번에 그냥 같이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다르게 한번 물어볼게 똑같이. 여기서 우리 증명하고 공식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또 선이 있거든 똑같이. 우리 숫자를 넣기 훨씬 더 쉬우니까. 아까랑 똑같은 숫자가 여기 1이고 예를 들어 여기 5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 이번에 밖에 x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 길이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4고요. 여기 길이가 예를 들어서 1의 비율로 되는 외분하는 점을 찾고 싶어. 그렇죠? 그럼 우리 요것도 요 점의 좌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숫자. 여기가 이번에 4대 1이야. 봐봐. 여기가 4고 여기가 1입니다. 그렇죠? 그럼 주어지지 않은 점과 여기 길이 비율이 얼마예요? 3. 이겠지? 그럼 우리 여기 길이가 3이면 이제 여기 길이 1로 해서 이거 3분의 1로 찾을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시작해? 똑같이 5에서 1을 빼야지. 그리고 나서 이걸 몇을 곱하면 돼? 3분의 4까지 곱할 필요가 있냐? 선생님 1만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요 길이가 나오잖아. 이거 누구만 더하면 돼? 그만 더하면 되겠지? 요걸 우리 똑같이 공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또 바꿀 겁니다. 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기 비율을 좀 바꿔봅시다. 여기도 다 바꿀 거고요. 여기를 똑같이 x1 아까랑 이제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x1으로 할 거고 여기는 x2로 할 거고요. 여기를 m으로 할 거고 여기를 n 이렇게 할 거거든. 여기 길이 빨간색으로 우선 뭘로 쓰는 거랑 똑같아? 그렇지. m-m 이렇게 되면 m-n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아까랑 우리 똑같이 한번 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 길이부터 써야 되니까 어떻게 써야 돼? 5에서 뭐를 뺄 거야?
그렇지.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하겠죠? 거기다 곱하기 누구를 해야 돼? 마이너스. 그렇지. n-n분의 n을 곱하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어떤 좌표를 처음에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 요걸 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렇죠? 요거 통분까지 해서 우리 쭉 쓸 거니까 여기 n-n분의로 시작하면 되겠지? 얘가 하나씩 곱해지니까 어떻게 돼? nx2 마이너스 nx1이지? 요것도 우리 통분할 거니까 n-n을 여기다 곱하면 되는 거죠? 곱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nx2 마이너스 nx1 이렇게 되는 거랑 맞더니 같죠, 그쵸? 그래서 우리 여기서 똑같은 걸 봤더니 여기도 어떻게 되나 보면 여기는 nx2랑 여기 있는 mx 여기 2는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똑같이 그치? nx2, nx2 그쵸? 그럼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야? 지워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쵸? 그래서 우리 요거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돼? m 빼기 n분의 얘를 먼저 쓰고 이걸 뒤에다 쓸 겁니다, 그쵸? 그럼 m x2 마이너스 n x1이 되는 거랑 어때? 같습니다. 선생님 아까 분명히 떨어져 있었는데 같이 쓴 이유가 있어. 봐봐. 요거랑 요거의 순서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아. 그치? 내분은 아까 몇 분에? n 더하기 n분의. 그쵸? mx2, mx1 이제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치? 여기도 그럼 똑같아. n 빼기 n분의 mx2, nx1이랑 어때? 같은데 가운데 있는 부호만 어떤 거야? 다른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 한꺼번에 셈 배울 때 이렇게 배웠었어. 어떻게 배웠냐면 그냥 우리 여기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 우리 내분점이고 그치? 여기에다 가운데 둘 다 뭘로만 바꾸면 마이너스만 바꾸면 여기 외분점에 관련된 공식인 거랑 어떻다. 그래서 이게 내외분을 한꺼번에 쓰는 공식인 거랑 똑같다. 알겠지? 이거 외우는 방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에다가 비율을 먼저 쓰는 거야. m 대 n이라고 쓰고 여기가 x1, 여기가 x2인 거야. 그치? 그럴 때 어떻게 곱한다고? 반대로 대각선으로 곱한 걸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m 더하기 n을 분모에다 쓰고요. 요게 1번, 요게 2번인 거야. 그치? 그래서 mx2 더하기 nx1이 내분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게 외분인 거랑 어떻다? 같다. 항상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비율 위에다 쓰고 좌표 밑에다 쓰는 거야. 그치? 그럼 봐봐. 우리한테 당연히 요거를 맨날 수직선에서만 문제 풀 리가 없겠지? 수직선 말고 당연히 뭘로도 물어볼 수 있어? 똑같이? 수직선 x축 하나밖에 없잖아. 뭘로도 물어볼 수 있어? 좌표 평면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그것도 똑같아. 그냥 우리 x끼리 한 게 x좌표에 대한 내분점이고, 그쵸? y끼리 한 게 y점에 대한 내분점인 거랑 어떠니?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건 같은 공식이니까 선생님도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두 번째, 앞에 있는 것 중에 이거 되게 쉬운 거 하나 해봅시다. 우리 많이 했던 것 중에 요게 공식입니다. 우리 밑에 써져 있는 건 두 개의 성분에 대한 무슨 점이라고 되어 있어? 중점이죠. 이건 사실 우리 중학교 때도 많이 했습니다. 중점이라는 거는 이 내분의 비율이 몇 대 몇인 거랑 똑같은 거야? 1대 1인 거랑 어떠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그냥 외우는 거야. 근데 아주 쉽습니다. 둘이 더한 거를 뭘로만 해주면 돼? 2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요걸 진짜 많이 쓸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요거를 좌표 평면 위에서 물어볼 때도 똑같이 y값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랑 어떠니? 같겠죠? 우리 요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새로운 것처럼 나오는 것들 외분에 대한 공식도 27페이지 한꺼번에 같이 증명한 거니까 선생님 요거 넘어갈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6페이지에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세 점에 관련해서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굉장히 쉬운 공식으로 딱 나와 있거든? 우리 저거에 대한 이유만 잘 찾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한번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A라고 하는 점이 어떤 x1, y1이고 어떤 B라고 하는 점이 x2, y2인 거예요. 여기 있는 또 C라고 하는 점은 뭐 x3, y3 이렇게 되겠지? 이 세 개의 무게중심을 찾아야 돼.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무게중심 찾았던 거 기억할까? 무게중심 어떻게 찾아야 돼? 순서대로 갈 거거든? 무게중심. 기억나니? 안 나? 어떻게 찾았는지. 그렇지. 어떤 점이랑 2대1? 2대1도 필요해. 꼭지점에서. 그냥 반으로 나누는 그렇지. 그걸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여기 무슨 점? 중점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 서로를 그었을 때 그 비율이 몇 대 몇인 거?
2대 1인 부분을 우리 찾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 두 개를 쓰는 거야.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무슨 점? 중점. 중점,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점? 내분하는 점을 찾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 한꺼번에 연습이 되는 거야. 우리 중점의 좌표부터 한번 찾아볼까? 두 점에 관련된 중점의 좌표. 2분의 그렇지. 컴마 똑같이 2분의 y2 플러스 y3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우리가 하는 거는 얘네들 2대1로 내분하는 겁니다. 그쵸? 선생님 아까 전에도 비율을 위에다 쓰라고 그랬어. 2대1로 내분할 건데 이쪽에 있는 게 여기 있는 a잖아, 그치? 그럼 여기 쪽에다가 x1, y1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1 쪽에 있는 게 m의 좌표니까 여기다가 쓰는 거. 2분의 x2 플러스 x3 컴마 2분의 y2 플러스 y3 이렇게 쓰는 거야, 그치? 그림에 여기가 2대1이면 2, 1 쓰고 이쪽에 a라는 거 같이 좀 쓰고요. 1쪽에 여기 m이라는 점표 이렇게 쓰는 거야, 그치? 근데 선생님 요거 내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방식이 대각선으로 곱해서 우리 더한다고 얘기했지? 그럼 이제 내분 공식 불러봅시다. 두 개의 비율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몇 분의? 3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 있는 2랑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좌표를 곱하는 거죠? 지금 특이하게도 분자 분모가 똑같으니까 서로 어떻게 돼? 그래서 그냥 x2 더하기 x3가 되지, 그치? 여긴 1이니까 이거 곱하면 그대로 x1인 거랑 어때?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공식이 쉬워진 거야. 그냥 세 점의 좌표를 뭐하고? 몇으로만 나눠주면 돼? 마치 중점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렇죠? y 좌표도 똑같지 않을까? 몇 분의? 3분의. 둘이 곱하니까 사라지고 y2 더하기 y3에다가 그냥 맨 앞에 있는 y1을 더하는 거랑 어떠니? 같습니다. 이게 우리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식인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 이거 푸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 공식만 잘 기억해줘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점이랑 되게 비슷해. 중점은 그냥 몇 분의? 2분의로 풀면 되는데 무게중심은 3개의 x좌표를 더한 거 나누기 3 y좌표 더한 거 나누기 3이랑 어떻다? 같다. 우리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식은 엄청나게 자주 사용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도 꼭 좀 기억을 해봅시다. 알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은 다 배웠으니까 우리 이걸로 우리 문제 푸는 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한테 잘 봐봐. 요 두 개의 점을 이 선분일 때 3대1로 나누는 거예요. 그치? 그럼 순서가 A 쪽에서 3, B 쪽에서 1이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렇죠? 그럼 1번 같은 식을 항상 어떻게 써는 거냐면 3대1로 나눌 건데 A좌표는 얼마? 여기다 마이너스 3 B좌표는 얼마? 9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공식 한번 해볼까? 몇 분의? 4분의 누구랑 곱해? 3, 9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3 그렇죠? 그래서 해보면 4분의 20 얼마? 4니까 그 좌표는 6이랑 같다. 이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죠? 얘도 똑같이 할 건데 이번에 무슨 점이래? 주점이니까 껌이지. 그냥 몇 분의? 2분의. 둘이 더하니까 얼마? 그래서 그 값은 얼마? 3 이렇게 풀면 끝입니다. 알겠지? 요게 제일 쉽습니다. 중점이.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도 우리 내분점인데 이제 좌표로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이 순서 그대로예요.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그렇죠? 항상 뭐부터 쓴다고 위에다가 비율부터 써주고요. A 좌표가 왼쪽, B 좌표가 오른쪽인 거예요. 그렇지? 그럼 A 값은 얼마니? 6, 마이너스 4. B 좌표는 1, 1 이렇게 되는 거지? 바로 이제 공식 가봅시다. X 좌표부터 몇 분의? 5분의 2 이렇게 그치? 똑같이 5분의 2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대각선을 곱해지는 거 선 그으면 너무 많으니까 이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분의 20이니까 얼마? 4, 5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끝인 거죠, 그렇죠? 이것도 우리 중점이니까 암산 가능하지? 몇 분의? 2분의 7 그냥 더하면 끝이죠? 2분의 마이너스 중점이 제일 쉽습니다. 알겠지? 이런 문제들인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비율을 계속 알려주니까 되게 쉬운 건데 어떤 문제든 비율을 안 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율을 찾아야 되는 것도 있어. 여기도 이 두 점에 대해서 미지수가 들어있으니까 아마 분명 이걸 내분한 점의 좌표를 알려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다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까? 항상 우리 위에다 비율 쓰는 거야. 1대 2로 하고 A라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
B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A, 5랑 똑같지? 비율 한번 가지고 식 만들어 봅시다. 몇 분의? 3분의 A 플러스 4. 또 3분의 Y 좌표지? 5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요거 남산에서 마이너스 1정 써도 되겠지? 이 점이 어디 위에 있대 반드시? Y축 위에. Y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있는데 O의 좌표가 항상 얼마다? X 좌표가 항상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푸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좌표가 0이라는 얘기니까 A 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렇죠? 다 이제 배운 거야. 이거 엄청 쉽습니다. 요 세 점에 관련해서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무슨 중심? 바로 그냥 암산이지? 몇 분의? 몇 분의? 3분의 쉽다니까? 3분의 여기 있는 x, x, x 세 개를 뭐하면 끝이? 더하면 끝입니다. 더하니까 얼마나? 마이너스 2, 그쵸? y 좌표도 3분의 하고 여기 세 개를 더하면 되겠지? 더하니까 얼마 나와? 2. 그래서 우리 그냥 요게 무게중심 좌표다. 그쵸? 3분의 x값, y값 다 더하면 끝인 거야. 그 다음 이제 이런 문제도 보니까 다 미지수로 되어 있으니까 계산이 조금 복잡하겠구나 정도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요 두 점을 2대1로 내분한 점의 좌표가 여기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이거 좀 찾아주세요 이거지, 그렇지? 계속 똑같습니다. 2대1로 하고요. 여기 있는 a 빼기 2, 2b 플러스 1 그리고 여기 있는 2a, b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이, 그렇지? 그리고 나서 우리 내분 이제 공식 한번 써봅시다. 몇 분의? 3분의 곱해지니까 4a 더하기 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콤마 몇 분의? 몇 분의? 3분의 그렇지. 2b 마이너스 8 그리고 똑같이 2b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조금만 정리해주면 이거 몇 분의가 되는 거야? 3분의 5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얘도 3분의 하면 4b 마이너스 7까지 된 거지? 요거에 대한 값이 몇 컴마 몇이래 저기 보니까. 그렇죠. 이게 1, 3분의 5라고 하는 좌표랑 맞다. 인 거지, 그치? 끝났네. 여기 있는 값이 3이 나와야 되니까 a 값은 얼마인 거야 무조건? 얘가 3분의 3이어야지 1이지? 1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쵸? 여기 3분의 똑같은 게 여기가 무조건 5가 돼야 되겠지? 여기가 5가 되면 얼마야 돼? b는? 4. 그렇지. 이렇게 그냥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하더라도 방식이 똑같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나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는 뭐냐면 비율 자체를 미지수로 설정을 해놓은 거야, 그치? 그러더라도 우리 이것도 똑같이 방법을 풀기만 하면 돼. 이 두 점을 이런 비율로 내분한 점이 이번엔 어디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럴 때는 x 값도 플러스 y 값도 무조건 플러스인 값에서만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치? 이것도 순서대로 뭐부터 항상 써야 돼? 비율부터 항상 여기다 쓰는 겁니다. t 대 1 마이너스 t 이렇게 딱 쓰고 시작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좌표 똑같이 마이너스 2,5 하나랑 여기 있는 6,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분하는 점 이거 둘이 더하면 간단하게 t가 사라져서 얼마로 바뀌어? 1이니까 쉽지, 그치? 분모가 없는 거야. 그럼 바로 곱해봅시다. 그렇지, 6t 얘들 곱하니까 마이너스 x끼리 곱해야지 2 플러스 2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y 좌표 y 좌표 x 끝났어. 마이너스 3t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x 한 번, y 한 번 이렇게 가는 거 그렇지? y 마이너스 3t 그다음 얘랑 곱하니까 플러스 5 마이너스 5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처음 배운 공식이니까 선생님처럼 익숙하지는 않을 건데 x 따로 y 따로 가는 거 선생님 자꾸 연습하는 겁니다.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8t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5 마이너스 8t가 되는 거랑 어떠니? 같아. 근데 우리한테 알려줄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뭐냐면 얘도 반드시 무슨 수여야 되고 양수여야 돼. 얘도 반드시 양수인 거랑 어떻다?
네. 그래서 부등식을 연립하는 거랑 어때졌어? 같아졌지, 그치? 요거 0보다 크다 쓰면 어떻게 돼? 8t-2는 0보다 크니까 8t는 2보다 큰 거죠? t는 누구보다 커야 돼? 4분의 1보다는 어떻다? 크다라는 식이 하나 나온 거고, 그렇죠? 오른쪽 것도 똑같이 5-8t가 0보다 큰 거니까 얘를 이항을 해서 8t는 5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t는 몇 분의 몇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8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정답은 어디랑 어디 사이? 4분의 1보다는 t가 뭐하고? 크고 아무리 크더라도 몇 분의 몇보다는 작아야 된다? 8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된다. 근데 꼭 확인해야 되는 게 혹시 이 조건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다 조건 들어가지, 그치? 이건 전체가 다 정답인 거랑 어떻다? 같다까지. 항상 우리 마지막에 괄호 조건이 있으면 이걸 꼭 확인해 줘야 되겠죠? 이거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다음 것도 우리 쭉 한번 봅시다. 여기도 두 점에 대해서 이 선분의 무슨 선이에요? 연장선 이해인 겁니다. 그치? 그럼 요런 게 내분이 나올 때도 있고 외분이 나올 때도 있거든? 요건 문제를 보면서 읽어야 돼. 잘 봐봐. 여기 그냥 A라고 하는 점이 있고 이런 내분점 할 땐 좌표 평면 정확히 안 그려주기가 편해. 여기 그냥 B, 수직선 이렇게 그려주는 게 편합니다. 그치? 이 선분을 연장한 거니 이렇게 쭉 그려진 거예요. 이해가 돼? 그 상태에서 우리 A, B의 길이 몇 배 하는 거? 네. B, C 길이 몇 배 하는 거? 3배. 관계가 서로 똑같아. 그치? 그럼 이건 이렇게 쓰는 겁니다. A, B라는 길이 대 B, C라고 하는 길이 비율이 몇 대 몇이다 라고 쓰는 거랑 똑같으니까 3대 3대 2가 돼야지. 그렇지. 왜냐면 우리한테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랑 항상 어떻습니까? 항상 바뀝니다. 반대로 알겠지? 이거 처음에 조심해야 돼. 그럼 봐봐. A, B라는 길이는 이미 딱 정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B, C라는 길이는 A, B라는 길이보다 지금 어때? B, C라는 길이는 A, B라는 길이보다 어때? 지금 보니까? 커, 작아? 작아.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럼 C가 생길 수 있는 위치가 처음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 길이가 3이잖아. 그럼 요쯤에 C가 있는 거랑 어때야 돼? 이해가 되니?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그림이냐면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2인 거랑 어떠니? 그럼 이 숫자랑 아무 상관없이 C라고 하는 점은 몇 대 몇으로 내분이 된 거야? 1대 2로 내분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근데 꼭 C가 여기에만 있어야 될까? 어디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바깥쪽에도 오른쪽에도 또 하나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아니 여기의 길이가 2로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럼 이거는 외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외분은 몇 대 몇이라고 해야 될까? A라는 길이에서 몇? B라는 길이에서 몇? 로 외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저기 있는 거랑 아예 다른 비율이 나오는 거야. 뭐를 그래서 확인해야 된다고? 그림을 그래서 확인해야 되겠지? 그럼 두 번째는 몇 대 몇의 외분? 5대 2의 외분하는 점을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1대 2 내분이니까 우리 좌표를 쓰면 A는 1,1이었죠? 그 다음에 B는 4,7이었지? 바로 공식 가봅시다. 몇 분의? 3분의 4 2니까 6 이렇게 된 거지, 그치? 2입니다. 붙였으니까 여기도 몇 분의? 3분의 7. 더하기 2니까 9에서 여기는 몇 콤마면 2,3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지, 그치? 외분도 이제 찾아봅시다. 몇 분의? 둘이 처음 하는 거야, 그치? 뺐었습니다. 5 빼기 2분의니까 3분의야, 그쵸? 그래서 여기도 써줄게. 1,1이랑 4,7이야. 그래야 편하지, 그치? 5, 4, 20 빼기 2 가운데만 다른 건 빼기, 그렇죠? 손만 또 빼니까 몇 분의? 3분의 곱해지니까 35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빼기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3분의 18이니까 얼마? 6 콤마 3분의 33이니까 얼마니? 11로 항상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요런 게 실제로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비율까지 찾았어, 그렇지?
근데 이 비율이 문제 푸는데 나오는 게 하나도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를 그려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 문제가 이제 보통 학교 시험에 나오는 정도의 기본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 여기도 봅시다. 우리 삼각형의 이번엔 뭐의 이등분선에 대한 문제를 풀겠대? 내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이것도 기억할까? 어려운 건 외곽도 나옵니다. 여기 있는 각도를 이렇게 반반으로 나눈 거거든? 그럼 이거 어떤 비율로 되는지 혹시 기억나니? 왼쪽의 길이가 예를 들어 A고 오른쪽에 있는 길이가 B면 여기를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거야? 다시 A 대 B로 나누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번엔 아예 길이 비율도 안 가르쳐 줄 거야. 우리가 이 두 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 둘의 길이 비율이 여기 길이 비율로 나오는 거니까 같으니까 그러니까 귀찮은 걸 한 번 더 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치? 여기 다시 봅시다. 요 세 점을 가지고 A, B, C로 하는 게 있대, 그치? 누구를 이등분선으로 나누겠대? 각도 A를 이등분선으로 나누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우린 당연히 A, B의 길이 구하고 A, C의 길이 구해야겠지? 그냥 선생님 여기다 바로 쓸게. A, B 길이 식으로 이제 불러봅시다. 루트 4의 제곱, 그쵸?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나와? 4 루트 2, 32가 나오니까, 그쵸? 그 다음 우리 몇 대면? A, B 끝났으니까 AC 찾아야 되는 거지? AC 길이도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지? 그럼 요것도 2 루트인 거랑 어때? 그럼 얘네 둘이 딱 몇 배 차이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몇 대 몇이었던 거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렇지? 우린 다시 이렇게 쓰는 거야. 2대 1로 되는데 B의 좌표가 왼쪽이고 C의 좌표가 오른쪽이잖아. 그렇지? 그 순서 그대로 쓰면 여기 있는 B의 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3,0 하나. 여기 C의 좌표가 얼마? 3,2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내분 공식이니까 선생님 이건 이제 다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요 문제를 만드는 것까지가 너네한테 숙제였던 거고 알겠지? 요거 한번 해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도 한번 봅시다. 이번엔 뭐를 이용할 거냐면 평행사변형에서 우리 중점을 활용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렇지? 두 개의 선분 A, B랑 B, C를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하는 뭐가 있대? 평행사변형에 네 개의 꼭지점의 좌표가 쭉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이럴 때 A 더하기 B의 값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렇지? 그럼 우리 여기도 평행사변형에 관련해서 우리 숫자를 한번 써보면 좌표를 좀 그려봅시다. 첫 번째 A, 6이라고 하는데 A라는 점이 있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의 값은 아예 모릅니다. 그렇죠? 대신에 C라고 하는 점은 여기 반대편 대각선에 있는 건데 그게 몇 콤마 몇이 돼? 5 콤마 이 정도의 9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C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우리 또 하나 모르는 게 B라고 하는 점도 우리 4 콤마 몇에 있는 거고, 그치? B라고 하는 점은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죠? 여기까지 맞니?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식을 찾는 건데 이거에 관련해서 A, B랑 B, C를 뭘로 한다고 얘기했어 분명히? 이웃하는 변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럼 B라고 하는 점의 위치만 찾아주면 되겠지, 그렇지? 예를 들어 여기가 A고 지금 여기가 C야. B가 여기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 선상에 무조건 있어야 되고 얘는 4, B니까 맞니? 예를 들어 얘가 여기 점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그럼 이 모양은 어떻게 돼야 돼? A, B, B,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여기 있는 게 얼마라고 했어? A, 마이너스 3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이 선상에 있어야 돼 무조건. 여기 선상에 있으면서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이 그려질 수가 있어 없어 지금? 예를 들어 요 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평행사변형이 어떻게 그려지거든? A, B, B, C가 선이라고 그랬었지? 그럼 여기가 점이 있어야 돼 어딘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더라도 평행사변형이 말이 되는데 안 된다 이거야, 그렇지? 얘가 밑에 있는 경우에서는 그렇죠? 한마디로 얘는 적어도 C라는 점보다 어디 위에 있어야 돼? 높이 존재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선이 될 거고, 그렇지? 여기 밑에 어떤 선으로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지. 얘가 그럼 더 올라가야지만 이렇게 서로 다 평행하는 평행사변형 그림이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는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인 거야, 그렇지?
그 상태에서 우리한테 뭐를 찾는 거랑 똑같아? A 더하기 B에 있는 값을 찾아주세요. 요겁니다. 그렇지? 근데 잘 봐봐. 평행사변은 우리가 아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평행사변이 있으면 얘네 둘 평행하다라는 거는 우리 나중에 얘기 좀 쓸 거거든? 지금 평행은 하나도 안 썼으니까 대신에 우리 평행사변의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두 개 뭐를 그리면 각각의 다른 점을 다 이등분하는 거랑 어떻다. 그럼 여기 A, B, C, D가 있다고 한번 해보면 여기 가운데 있는 점은 5의 무슨 점이야? A씨의 중 그렇지. 여기는 반대로 5의 중점이야. B의 BD의 중점이죠, 그렇죠? 우리 이걸로 이 중점에 있는 좌표를 좀 쉽게 찾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렇지? 우리 그 방식으로 문제 풀 겁니다. 그럼 봐봐. 무조건 항상 A, B, C, D, A, B, C 둘 중에 하나니까 A, C, B는 절대 바뀌지가 않아, 그렇죠? 여기도 A랑 C를 가지고 중점의 좌표 찾는 게 숫자니까 어렵지 않지, 그렇지? 중점의 좌표 A랑 C로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돼? 2분의 A랑 C 동그라미 펼쳐줄까? 5 끝이죠? Y좌표 2분의 이상한 합친 둘이 뭐 해야 돼? 중점 더해야 돼 15해야 그치? 1대1 내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꼭 AC로만 하는 게 아니라 B랑 D로 해도 어떻다고? 같다 이거잖아 그치? 써봅시다 2분의 이상해 왜 갑자기 곱해 A 더하기 4 그쵸? X좌표 그치? 그 다음 2분의 B 마이너스 그래 B-3 이렇게 되는데 그 둘이 AC로 구하든지 BD로 구하든지 서로 그 좌표가 어떻다? 그럼 A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A. 1 B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18 그래서 우리 아까 생각한 것처럼 여기 B의 좌표는 저 위에 높이 있는 거고 A 좌표는 여기 1이라는 데서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지는 거랑 어떻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푸는 거야. 근데 항상 어려운 건 그림으로도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 그림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봅시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 거거든. 한번 봅시다. 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그냥 알려준 겁니다. 그렇죠? 얘는 그냥 껌이지? 공식으로 바로 가면 되겠네? 몇 분의 3분의 X좌표 3개 더한 것이 불러봅시다. A 더하기 B가 B 더하기 2 컴마 몇 분의 3분의 B가 B 마이너스 가 몇 컴마 몇이다? 0,0이다지 그치? 그럼 어차피 위에 있는 거 0, 밑에 있는 거 0, 옆에 있는 거 0은 똑같겠네? 얘식 쓰면 A 더하기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쓰겠지 그치? 얘도 우리 순서를 맞춰서 쓰면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인 거랑 맞고 이거 둘이 빼서 그냥 연립하면 A, B 값 바로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우리 요걸로 문제 푸는 거 선생님 이제 숙제는 여기 부분에 있는 뒤에 있는 것까지만 쭉 숙제를 한번 내볼 거거든. 그래서 지금 잠깐 한 10분 정도만 연습하고 선생님 요거 맨 마지막에 개념 마무리하는 것 중에서 조금 어려운 것들 한 문제만 풀어주고 마무리할 거겠지? 숙제는 딱 여기 있는 37페이지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한 10분 정도만 잠깐 우리 공식 한번 읽어보고 문제 잠깐 풀어보세요. 선생님 여기 37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6번 이게 이제 좀 어렵다고 돼 있어서 한번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정도로 같이 풀고 오늘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같이 여기 좀 읽어보면 좌표 평면에 여기 세 개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다라고 얘기돼 있지, 그렇지? 근데 이 세 점에 대한 좌표가 하나도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점에 무게중심의 좌표도 G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좌표가 지금 하나도 있니?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꼭 그림을 그려서 우리 분석을 좀 해봐야 돼. 근데 모르니까 그냥 여기 있는 점 A라고 하나 찍고 여기 있는 점 B라고 하나 찍고 여기 있는 점 C라고 찍은 다음에 이 세 개에 관련해서 여기 어딘가에 있는 무게중심 G까지도 이용을 할 거다 이런 얘기인 거랑 똑같이 그치? 근데 이 상태에서 뭐는 알려줬냐면 각 변에 있는 무슨 점? 중점의 좌표는 알려준 거지 그치?
여기 있는 점을 L이라고 얘기하면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래? 2,1인 거지? 중점이니까 여기 둘의 길이 같다까지 표시할 수가 있죠, 그쵸? 두 번째, 여기 있는 BC의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래? M이라고 얘기하고 4, 마이너스 1이랑 어떻다? 같다. 그리고 여기 둘의 길이도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쵸? 여기 있는 점은 N이라고 할 건데 이것만 미지수로 A, B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근데 특이하게 뭘 했냐면 BN이니까 B랑 N 요걸 이렇게 연결하겠대. 당연히 그 사이에 2대1로 내분한 무게중심이 있겠지, 그치? 또 하나는 뭐를 연결했냐면 특이하게도 L과 M 각각의 중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어때? 같죠?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이 만난 이 점을 갑자기 이름 없는 새로운 점을 하나 정하는 거야. 이 점의 좌표가 몇이래? P라고 한번 정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그럴 때 뭐를 알려줬냐면 이 P라는 점이랑 이 무게중심점 사이에 있는 길이가 몇 루트 몇이다. 이를 알려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요거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B랑 G랑 여기는 N까지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죠? 근데 여기 있는 거 둘 다 중점인 거랑 어때? 같지? 그럼 여기 있는 LBM이라는 삼각형이랑 ABC라는 삼각형이 닮음인 거 보이니? 지원 자꾸 어디 봐? LBM 삼각형이랑 ABC 삼각형이 닮음인 거 보여? 여기 중점이잖아.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이야? 여기도 몇 대 몇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 삼각형이랑 이 커다란 삼각형은 몇 대 몇 닮은 거야? 닮은 거지? 작은 거부터 하면 1대2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B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랑 P에서부터 N까지의 거리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걸 다시 한번 그리면 여기 B, 여기 가운데 P, 여기 뒤에 N이 있고요. 그 사이 어딘가에 여기 G가 이렇게 있는 거랑 똑같아, 그치? 이렇게 선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얘네 둘이 1대1인 거고 요 G에 관련해서는 다른 색깔로 하면 여기 비율이 2대1인 거랑 어떠니? 같은 거지? 근데 지금 봐봐. 여기 있는 길이를 합쳐서 2라고 표현했고 여기는 합쳐서 몇이라고 표현했어? 그럼 지금 비율 관계를 이걸로 쓸 수가 없겠지? 그럴 때 위에 있는 비율이 2고 밑에 있는 비율이 6이야. 3이야. 얘네들 똑같이 만들려면 이 둘의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최소 공배수의 비율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위의 비율이 얼마나고? 2. 밑에 있는 비율이 얼마나고? 그럼 둘이 곱하면 몇인 거랑 똑같아? 이런 거 똑같이, 그치? 그거를 1대1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라고 쓰면 돼? 3대 3이라고 쓰는 거야. 그치? 여기는 2대 1이니까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거야? 4대 2로 바뀌는 거랑 똑같겠지? 여기까지 보이니? 그럼 봐봐. 여기가 3이고요. 요만큼이 4야. 그럼 여기 있는 가운데 P, G의 비율은 얼마큼밖에 안 되는 거야, 결국에는? 1. 여기는 똑같이 얼마? 2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여기 한꺼번에 표현하면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대 1대 2의 비율인 거랑 어떻다? 같다까지 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1에 대한 비율의 길이가 몇 루트 몇이래? 4루트인 거죠? 근데 우리 그럼 B부터 N까지의 전체 길이를 구하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B의 좌표를 지금 모르잖아, 그치? P부터 N까지의 비율이 요 3배 한 얼마인 거랑 똑같은 거야? 12 루트 2인 거랑 어떻다? 로 풀면 되겠죠, 그쵸? 근데 어차피 B의 좌표 모르니까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 P의 좌표만 찾으면 되거든? 이 P에 대한 좌표 어떻게 찾으면 될까? 이것도 이 두 개를 식으로 연결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얘도 똑같이 중점인 거랑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이번엔 L과 M의 중점의 좌표 P를 한번 좀 찾아볼 겁니다. 그쵸? P의 좌표 불러봅시다. 그렇지. 둘이 더하고 2로 나누니까 3, 바로 가도 되겠지? 0인 거랑 똑같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 N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몰라. A, B 거랑 똑같아, 그치? 그럴 때 우리가 아는 거는 얘네들의 뭐를 알려준 거야? 길이를 알려준 거랑 어떻다. 인 거죠, 그쵸? 그럼 얘네 둘이 빼서 제곱을 하면 그 길이의 값이 얼마가 나옵니다? 12 루트 2가 나옵니다. 가지고 구해도 되는 게 첫 번째 식이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관계식만 찾아주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나중에 직선으로도 뭔가 길이를 찾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까지만 선생님 한번 문제로 고민 한번 해보라고 할 테니까 숙제는 여기는 37페이지 끝까지 한번 쭉 한번 풀어봅시다, 알겠죠?